1485년 헨리 7세는 장미전쟁을 끝내고 튜더 왕조를 열었습니다. 헨리 7세의 첫째 아들 아서 왕자는 스페인의 공주 아라곤의 캐서린과 어린 나이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501년 결혼한 두 사람에게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듯이 보였으나 1502년 아서 왕자가 15살의 어린 나이로 병에 걸려 죽으면서 캐서린은 결혼하자마자 홀몸이 되었습니다. 첫째였던 아서 왕자가 죽으면서 헨리 7세의 왕위는 둘째 아들이었던 헨리 8세가 잇게 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서 왕자와 결혼했던 아라곤의 캐서린은 여전히 잉글랜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헨리 8세의 아버지 헨리 7세 왕이 캐서린이 가져왔던 결혼 지참금을 스페인으로 돌려보내기 싫어 지참금도 묶어두고 캐서린도 스페인으로 보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죠. 헨리 8세는 다른 많은 혼인 상대를 제쳐두고 캐서린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통일 스페인 왕국의 고귀한 혈통에 왕자님을 잃고 매일 밤 눈물을 흘려야 했던 가녀린 공주님과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캐서린이 헨리 8세의 형과 결혼을 했던 사이, 즉 호적상으로는 형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수와 결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교황청에서는 이것을 근친혼이라며 반대했지만 헨리 8세와 캐서린은 아서 왕자와 캐서린이 결혼을 한 것은 맞으나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혼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첫날 밤을 보내지 않으면 제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관례였던 데다가 교황은 헨리 8세가 대의 명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서와 캐서린의 결혼을 무효였던 것으로 돌리고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교황청에서도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헨리 8세의 요구에 못 이겨 들어준 것이었죠. 1509년 헨리 8세와 캐서린 공주는 많은 이의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캐서린 왕비는 홀몸이 되어 모진 세월을 견딘 끝에 잉글랜드의 왕비가 되어 자부심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1516년 헨리 8세와 캐서린 사이에 메리 공주가 태어납니다. 왕비가 된 캐서린은 헨리 8세와의 사이에서 3남 3녀를 낳았지만 메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메리 공주만이 헨리 8세의 유일한 왕손이 되게 생긴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헨리 8세가 죽게 되면 메리 공주는 외국 왕과 결혼을 할 테고 그럴 경우 외국 왕이 영국을 차지하게 될 것을 헨리 8세는 두려워했습니다. 헨리 8세와 왕비 캐서린은 다툼이 잦아졌고 그럴수록 왕자가 태어날 가능성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불린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앤 불린은 시녀였지만 당시에는 시녀도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낮은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앤 불린의 아버지는 외교관이었고 외삼촌은 노퍽의 공작이었기 때문에 결코 신분이 낮다고 할 수 없었죠. 하여튼 헨리 8세는 빼어난 미인에다가 똑똑하기까지 했던 어린 앤 불린에게 홀딱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나 힘들게 캐서린과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캐서린과의 결혼이 헨리 8세의 발목을 잡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헨리 8세는 당장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도 낳아주지 못하고 만나면 다투기만 하는 캐서린은 더 이상 헨리 8세가 구해낸 공주님이 아니라 그저 앤 불린과의 결혼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고 교황청에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또 한 번 때를 쓰는 헨리를 과연 받아줄까요? 한편 당시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렐 5세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이탈리아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패배하여 포로처럼 잡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헨리 8세의 혼인 무효 신청이 들어오자 교황은 또다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렐 5세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하는 그 캐서린 왕비가 바로 카렐 5세의 이모였기 때문이었죠. 교황이 헨리 8세와 캐서린의 이혼을 허락해주면 카렐 5세의 이모를 쫓아내는 셈이었고
당연히 교황은 이 혼인무효 신청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헨리 8세의 혼인무효 신청은 보란듯이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헨리 8세는 신앙의 수호자라는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교황이 자신을 퇴짜놓자 분노했습니다. 헨리 8세는 교황보다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를 낳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헨리 8세는 교황청의 반대를 무시해버리고 캐서린과 이혼해버립니다. 또한 메리가 갖고 있던 왕위 계승권도 박탈시켜버렸죠. 이렇게 해서 헨리 8세의 첫 번째 결혼은 끝이 나고 말았고 1533년 헨리 8세는 원하던 대로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볼린과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전 왕비였던 캐서린을 쫓아내긴 했지만 아직 교황청에게서 이혼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앤 볼린과의 결혼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헨리 8세의 두 번째 딸인 엘리자베스 공주가 태어납니다. 훗날 대영제국의 발판을 세워 영국을 강대국으로 바꿔놓을 인물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을 쫓아내고 앤 볼린과 결혼식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교황청에 혼인무효를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셨다시피 교황은 이미 카르 로세에게 잡혀 포로가 된 신세였기 때문에 헨리 8세의 혼인무효 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결국 헨리 8세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황에게서 허락을 받을 수 없다면 그냥 자신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직접 허락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영국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영국 국왕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수장령을 만들었습니다. 수장령은 이름 그대로 영국 교회 수장이 교황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반역죄로 다스리겠다고도 했죠. 1534년 헨리 8세는 수장령을 선포했고 수장령 선포 후 로마 교황을 따르는 로마 가톨릭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8세는 가톨릭을 믿는 신하들을 처형하고 수도원 해산령을 내려 교회와 수도원들의 재산을 빼앗고 국유화시켜버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538년 분노한 교황은 헨리 8세를 파문해버립니다. 헨리 8세의 수장령 선포와 교황의 헨리 8세 파문으로 잉글랜드 교회는 이제 로마에게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일까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유럽에는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가톨릭에서 개신교 종파들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톨릭과 개신교는 같은 기독교이지만 종교개혁으로 인해 종파가 나뉘었을 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믿음과 더불어 선행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오로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경에 있으니 굳이 교회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이후 교황들이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에게서 죄사함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보았죠. 개신교에서는 구원은 믿음과 기도로 받는 것이지 교황청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부패하여 돈을 내면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를 팔고 있었고 부패한 교회보다 성경과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성공회는 가톨릭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세례와 성체성사 등 7성사를 지키고 주교 등 성직자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성공회는 개신교의 논리도 수용했습니다. 교회는 교황 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교황이 교회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성공회에도 주교 제도가 있고 명목상 성공회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지만 교황청과는 달리 각 지역 교회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헨리 8세의 수장령 선포는 처음부터 새로운 종파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영국 교회 수장을 교황에서 영국 국왕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죠. 애초에 새로운 종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공회는 가톨릭의 전통을 따르지만 개신교와도 어느 정도 융합될 수 있는 중도의 길을 걷는 기독교 종파가 되었습니다.
헨리 8세의 수장령으로부터 영국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해서 성공회가 탄생하였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를 낳은 두 번째 왕비 앤 불리는 공주 한 명을 낳은 후 계속하여 왕자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식은 헨리 8세는 불쌍한 앤 불린에게 누명을 씌워 사형을 선고합니다. 앤 불린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누명을 벗지 못하고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공주였던 엘리자베스의 왕위 계승권도 박탈되고 말았죠. 이렇게 해서 앤 불린은 왕비가 된 지 1000일 만에 헨리 8세에 의해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구하지 못해 마음이 급했던 헨리 8세. 이번에는 앤 불린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어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1536년 앤 불린이 처형당한 지 11일 만에 헨리 8세는 제인 시모어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1537년 제인 시모어는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 에드워드 왕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4일에 걸쳐 에드워드 왕자를 낳았기 때문에 출산 후 제인 시모어는 몸이 너무나 악화되었고 결국 후유증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제인 시모어가 죽고 나서도 헨리 8세는 죽기 전까지 3번이나 더 결혼했으나 에드워드 왕자, 메리 공주, 엘리자베스 공주 이렇게 3남매를 제외한 자식은 얻지 못했습니다. 헨리 8세는 다음 왕이 될 에드워드 왕자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하여 왕손이 끊길 것을 염려했습니다. 왕손이 끊기느니 딸들이라도 여왕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헨리 8세는 혹시라도 대가 끊기면 두 공주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바람둥이 왕 헨리 8세는 에드워드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6세 또한 자식 없이 어린 나이로 죽게 되었고 메리 1세가 영국 최초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메리 1세의 어머니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서 교황청과 갈라섰고 수장령을 선포했었죠. 메리 1세는 원수 같은 성공회를 가만두었을까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